슬라이드 딱 두 개만 사실 설명을 하려고 제가 가져왔거든, 있잖아요. 근데 앞에 내용은 굉장히 사실 이렇게 쓸데없이 많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네네. 요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에타곤에서 만든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아마 그 김영주 교수님, 김영주 의원께서도 굉장히 잘 생각을 하시는데 그 기본적인 마인드는 어디냐 하면 기재부나 금감원의 의견을 네네. 잘 들리십니까? 근데 기재부나 금감원의 의견을 아주 충실히 이렇게 이제 따르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나? 뭐 물론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감독 기관으로서 이제 엘리트들만 있는 곳이니까 아마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계신 분들은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저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정권법에 의해 가지고 1933년도 미국의 정권법, 1934년도 미국의 정권거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까 전에 아마 김병일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위 테스트라고. 그 하위 테스트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정권법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금 100년 전의 이야기인데 따라야 되느냐 하는 어떤 그 문제가 사실은 저는 학자적인 어떤 퀘스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따라야 되느냐? 그러면 따르지 말아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냐? 따르지 말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기존에 만들어진 틀이 있으면 그 틀을 깨는 게 100년이 지난 지금의 할 일이 아닌가.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젊은 세대, 아까 전 MZ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전 틀로 가게 되면 MZ세대들은 가질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압구정동에 어떻게 되면 땅 못 산 거나 삼성전자 주식 못 산 거나 똑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결국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요거 빼고는 어떻게 발행사도 틀리고 어떻게 됩니까? 은행도 틀리고 이 부분도 뭐냐 거래소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업비트라든지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거래사 지금 증권사 역할을 대신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근데 뭐 이건 이제 의견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완전 틀리니까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상자산 그러니까 감독원이라는 것은 금감원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가상자산 감독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관리 감독 해줘야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한국은행에서 금감원이 독립하고 나서 금감원이 얼마만큼 파워가 셉니까? 거의 모든 기재부만큼 파워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곳에 어떻게 됩니까? 권력이 집중되는 건 저는 반대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분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탈중앙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되면 권력은 점점 어떻게 되면 가운데로 천산화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권력은 집중이 되거든요. 이처럼. 그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감독원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가상자산 감독원을 만들든지 제3의 감독원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발목을 잡는 게, 그러니까 뭐였죠?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정권법에 의한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시장 거래법이죠. 갑자기 죄송합니다. 자본시장 갑자기 제가 쫄았나 봅니다. 자본시장 거래법에 의해 가지고 그 자본시장 거래법이 그러면 어떻게 진리냐? 그 문제라는 거죠. 근데 자본시장 거래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진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장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아마 여기 다 계신 것 같은데 시장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을 또 제가 다 대변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걸 여러분들 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상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서 아마 가상자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암호화폐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도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렇게 스크롤링 해가지고 지금 분석을 해보는데 이 오래되고 규모가 큰 어떻게 됩니까? 화폐들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암호화폐가 지금 한 5만 개 정도 되고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시험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 있어가지고 또 뭡니까? 시장 참여자들과는 약간 어떤 궤를 제가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개 많이 정리했었습니다만 저도 아마 작년부터 굉장히 이쪽으로 이제 사실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공부를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저 솔직히 이야기하면 주식 한 주도 없고 토큰 하나 없고 암호화폐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모르는 분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죠? 뭐 달러고 위안이고 그다음 엔이고 그다음 뭡니까 저 유로고 아마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걸 우리나라 원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나갈 때마다 이거 왜 안 내려와?
이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아니, 이거 모르고 가상자산 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가상자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가상자산, 처음 이렇게 가상자산 뭡니까? 원류라고.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한, 제가 2009년도부터 이렇게 놀던 그림이니까 세컨 라이프에서 거래되는 화폐입니다. 린던 달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요건 뭡니까? 로블록스에서 이야기하는 로벅스입니다. 그 다음 요건 뭡니까? 여러분들, 요건 여러분들 알만한데요? 제페토의 잼입니다. 요건 여러분들, 이거조차 모르시면 이건 여러분들 아마 동물의 숲, 저희 그러니까 뭐 집에 가면 이렇게 애들도 많이 하고 이런 어떤 동물의 숲이 어떻게 됩니까? 화폐입니다. 요건 여러분들 이제 NC소프트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N코인이니까 사실 NC소프트의 리니지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게임에 대해서 쓰였던 어떤 문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여기 다 적어놨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적으라면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했었는데 그 다음 건 요 부분입니다. 이제 요 부분하고 여러분들 혹시 차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누가 이야기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왜냐하면 줄줄줄 읽고 이러는 스타일을 왜냐하면 공무원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답을 이렇게 해주셔야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 반응형 웹입니다. 네. 네? 뭐죠? 요게?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 요건 여러분들 잘 아는 뭡니까? 에버랜드입니다. 에버랜드.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어렸을 때 에버랜드에 가가지고 놀 때 제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죠? 경제활동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쉽게 얘기하면 소비가 일어나야지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산업이 돌아가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요거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들 녀석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줌으로 녹화돼가지고 나중에 동영상으로 보면 뭐라 그럴 텐데. 뭐겠습니까? 왜냐면 주말에 와가지고 걔는 이렇게 게임을 주로 하거든 있잖아요. 한 이틀 정도 딱 하게 되면 걔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의를 충분히 누렸거든 있잖아요. 자기는 어떻게 에버랜드 하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더 어떻게 됩니까? 즐겁다는 거예요. 이 역시도 어떻게 됩니까? 경제 활동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됩니까? 오락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이 아니라는 어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젊은 애들하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얘들은 어떻게 이거보다 이게 훨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꼰대 시절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제가 뭐 70년대, 80년대 학교를 주로 다녔으니까 어떻게 80년대 그 생각하고 2020년대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천양지차라는 걸 제가 확실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가 길어지면 여러분들 좀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요건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기자님, 뭐죠, 이거? 정확하십니다. 에르메스 백입니다.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2,000. 예, 한 2,000 정도 됩니다. 어떻게? 정확하시네요. 네. 자, 옆에 있는 요건 어떻습니까? 뭡니까, 이거?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한 5천만 원 정도 하죠, 그죠? 맞습니까? 5천만 원 하나 요즘 떨어져가지고 얼마인지 요즘은 제가 맨날 스탠딩닷컴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요즘은 안 봅니다. 하도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니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요건 여러분들 뭡니까? 에코백입니다. 한 2,000원 정도 합니다. 도토리, 저 뭐 5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이렇게 써는 어떤. 여러분들 보시면 이 가방이라는 본원적 기능은 에르메스는 어떻게 됩니까? 에코백이랑 똑같습니다. 도토리 역시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에르메스는 2천만 원, 비트코인은 지금 5천만 원인지 4천만 원인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느냐. 그걸 이제 그런 어떤 약간 근원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985년 이전에 어떻게 됩니까? 물건 만들어내기만 하면 팔렸던 중국이 개방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도저히 성립이 잘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수요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뭐냐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많아지는 시대가 됩니다. 수요가 되는데 요즘은 뭐냐면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공유의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어떻게 됩니까?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자랑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저는 사실 뭐 매번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20불짜리 이상 옷이 없습니다. 솔직히 하겠습니다. 이 공유 시대 자랑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현실에서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떻게 됩니까? 제 페이스북에 제 토큰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어떻게 토큰 소유자라는 것을 이렇게 은연중에 자랑한다면 그 역시도 경제활동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현실화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제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제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다음 이 부분은 잠시 이렇게 블록체인의 장점하고 이제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게 일단은 뭐 악의적 공격이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변경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무신뢰 시스템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50% 이상 어떻게 가졌을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하고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이게 10분마다 리셋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돌려야 됩니다. 또 채굴, 그러니까 쉽게 하면 채굴을 하려면 마이닝을 하려면 어떻게 계속 돌아야 되는 어떤 문제. 그다음에 이렇게 공개키로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면 개인키가 있어가지고 개인키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모두 통용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만병통치약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퀘스천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체인이 많아지고 거래가 트랜잭션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부피가 커가지고 다 소화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시대도 올 거라는 거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지만 그런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요건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은 어떻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뭐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6년 후에 이제 여러분들 이더리움을 만들었습니다만 이더리움 기능이 하나 딱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후발주자들은 선발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패스트 팔로우는 어떻게 뭔가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뭘 했습니까? 시장 개척한다고 흐득흐득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딱 뒤에서 어떻게 됩니까? 비장의 무기를 탁 꺼내는 게 비장의 무기가 뭐냐면 스마트 컨트랙입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은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어떻게 작업 증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스테이킹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약간 달라진다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 교육이라는 것은 조건물에 의해서 조건이 충족되면 그 화폐가 어떻게 됩니까?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스마트 교육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뭐가 가능하냐?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NFT가 사실 소유자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NFT가 되는 거거든요. 있잖아요. 자, 그렇게 뭐 하는데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암호화폐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정부하고 부딪히게 될 겁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뭐가 문제냐? 투자자 보호라는 것을 항상 내세우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많은 곳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여러분들 뭐 교육, 그러니까 우리 교육 어떻게 서티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졸업장, 성적증명서 다 뭡니까? 이거 요즘 의료 기록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 보호가 확실히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 그다음 농업은 어떻게 됩니까? 이력제 같은 경우 이렇게 관리하는 거. 소고기 이렇게 나는 한우를 샀는데 어떻게 됩니까? 제 입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유구일 수도 있고 수입육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그런 것처럼. 그다음 이제 많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디지털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탈중앙화 어떻게 됩니까? 신분증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뒷부분은 다 거기에 대한 예를 이렇게 든 겁니다. 뭐 MIT에서 하는 것도 있고 소니도 이렇게 하고 있고 스위스에서 ODEM도 어떻게 됩니까? 교육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이렇게 그러니까 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헬스베리티라고 그다음 미국의 의료정보조정국에서 한국의 어떻게 메디블록입니다. 이 메디블록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아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메덱스라고 읽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얘들도 어떻게 됩니까? 나름 어떻게 도토리 같은 기능을 어떻게 됩니까? 블록체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체인을 이렇게 주는 어떤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생태계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두서가 없어졌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건전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려면 뭐가? 암호화폐가 먼저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들고 나왔던 게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뭐 그것도 없고 코인도 없고 주식도 안 하고 집은 뭐 그냥 한 10몇 년 전에 하는 아직도 은행빚 그것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사물을 봤었을 때 될 것부터 먼저 하자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농업에 대해서 놓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DID에 대해서 놓는 부분이고, 이거 제가 이렇게 될 것부터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플로우가 싹 가라앉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에스토니아에서 하는 어떻게 됩니까? 신분증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요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떻게,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술을 아니면 담배를 하게 되면 성인 인정해 줬을 때 저 개인정보 전부 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필요한 어떻게 됩니까? 인정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걸로 많이 쓰입니다. 이런 게 뭡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플랫폼으로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이 가치가 얼마만큼 되는가를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발행할 수 있는 코인, 토큰의 수가 얼마만큼 되는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끝에 가지고 또다시 한번. 그래야지 뭐냐면 진정한 어떻게 됩니까?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예, 제가 이렇게 뭐 글도 많이 썼습니다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화폐 권력을 어떻게 자기네들이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게 할지 안 할지, 가능할지 안 할지는 어떻게 됩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금태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표로 넘어왔을 때도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지금보다 어쩌면 더 불안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지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요즘 이렇게 약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전에도 51%였다는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 일론 머스크하고 이렇게 토인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익명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면 떨어질만 한데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처음에 떨어졌다고 그 다음날 이렇게 리바운드 하는 게 자전거래가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거든 있잖아요. 이게 아마 시장에서 코인, 그러니까 쉽게 암호화폐가 하려면 이런 어떻게 합리적 의심을 어떻게 됩니까? 해결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건 뭐 안정성이라든지 가페가, 그러니까 이게 심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면 사치제냐 화폐냐 이렇게 했었을 때 답은 뭐냐 그러면 요즘 애들만 나몰락입니다. 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다. 근데 큰 흐름은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갈 것 같아요. 화폐의 기능으로. 그 어떻게 갈지는 아마 토론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트코인 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국가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어떤 권력 기관인데 개인이 그 국가의 그러니까 권력의 일부를 가져가는 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기득권 세력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떻게 됩니까? 이익을 지키려고 뭔가를 해도 합니다. 왜냐하면 화폐라는 기능을 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어쩌면 국가 권력이 거의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 정도 놓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등장한 게 뭡니까? CDBC입니다. CBDC. 이거 항상 뭐 CBDC인데 저도 이렇게 헷갈립니다만. 그러니까 센트럴 뱅크 오브 디지털 커런시라는. 그게 이제 가상화폐가 생기는 거 장점 많습니다. 장점 많고 이게 단점도 많은데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블록체인은 어떻게 됩니까? 10분 만에 이렇게 블록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때 어떤 드는 비용도 만만찮을 거고 이 10분이라는 사이에 또 있잖아요. 사고. 뭐 여러분들 어떻게 그러니까 정보통신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1초가 어떻게 됩니까? 무진장 긴 시간이거든요. 1초라는 1초조차도. 그런데 10분이라는 것은 어떻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조작을 하려면 조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제 뭐 단점으로서는 이렇게 빅브러드 역할. 왜냐면 다 이렇게 뭐 제가 어디 가지고 어디 쓰고 이런 게 다 남게 되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아마 지금 약간 시험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있다고 제가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도 이번에 올림픽 때, 지난 올림픽 때 이제 좀 이렇게 실험을 이렇게 해봤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펀지블, 그러니까 FT입니다. 비트코인이 있고 이더리움이 있고 리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1900만 개 채굴이 됐습니다. 마이닝이 된 상태입니다. 그죠? 이게 맥시멈 몇 개라고요? 2100만 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인구 반 조금 더 안 되게. 그렇게 외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아니겠습니까? 이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치 같은 경우에는 10억, 100억, 1000억입니까? 1000억 달러입니다. 지금 한 기업에 어떻게 비트코인 어떻게 이 가격
이거 같은 경우, 리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리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처음에 블록체인이 썼던 어떻게 분산 원장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부분 분산 원장을.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하는 어떻게 됩니까? 센트럴 뱅크, CBDC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마 가게 되면 아마 부분 분산 원장을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하여간 여러분들 그다음 거를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FT가 있고 NFT가 있고, 그 NFT라는 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소유 증명을 이렇게 아까 전에 스마트 컨트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소유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주로 어떻게 됩니까?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요즘 이제 제일 처음에 떴던 건 뭐 요겁니까? 그러니까 나왔던 비퍼럴이라는 예명 디지털 아트, 아이고 좀 뭐 윙켈만, 발음도 어려운 사람, 저 발음 잘 못합니다만, 이게 예전에 얼마에 팔렸냐면 820억이 팔렸다. 이 820억이 팔렸다는 결국은 뭐냐면 일종의 어떻게 보면 노이즈 마케팅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NFT 가격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확 떨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또 하나 어떻게 됩니까? 금동 3점 불갑이라는 어떻게 헤리테지 타워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관심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 자, 그 다음에 게임에도 활용이 될 수 있고, 뭐 그냥 넘어가. 요 부분을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NFT의 단점 있습니다. 장점도 무조건 있고 아니십니까? 단점도 있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부분이 있고, STO라는 부분이 있고, 이 징검다리로 어떻게 됩니까? 자산 유동화 증권.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짧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작년에 자산 유동화 증권이 얼마나 발행이 된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10분의 1 정도 발행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많이 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한 번도 투자한 적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산유동화 증권 같은 경우는 뭐에 의해서 주로 사모펀드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49인 이하의 사람들에 의해서 되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부를 약간 어떻게 모을 수 있는 찬스가 이 ABS를 하게 되면, 자산유동화 증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극소수에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정보를 아는 사람만 어떻게 됩니까?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런 건 저거 없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아,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걸 어떻게 됩니까? 공모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아니고 어떻게 공모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정권형 토큰을 발행하면 된다는 거죠. 그 정권형 토큰을 발행하려면 뭐가 문제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정권이라고 하이 테스트에 아까 전에 우리 김병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이 테스트의 4가지 조건. 그러니까 투자를 했느냐, 이익을 발생하느냐, 제3의 기관 공동을 하느냐, 너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에 의해서 어떻게 돼?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됩니까? 뭐 호인지 하인지 뭐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우의 이와에 붙은 테스트입니다. 그죠? 그 하이 테스트의 결과에 의해 가지고 그게 어떻게 4가지를 충족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면 정권은 어떻게 됩니까? 자본시장법 따르라는 거예요. 그 자본시장법은 어떻게 되느냐? 규제가, 여러분들도 지금 다 자본시장법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규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정권형 토큰을 만약에 STO를 했었을 때, 아까 전에 아마 우리 이경건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아마 그 김행주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보면 자본시장법에 따라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금감원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이 하이 테스트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해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 4가지 어떤 조건에 충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STO 같은 경우 여기 4가지에 충족이 됩니다, 솔직히. 웬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큰들도, 요즘 만들어지는 토큰들도, 그러니까, CIO 하는, 그러니까, 뭐, 코인 이니셜 코인, ICO입니까? 제가 그것도 갑자기. 그러니까, ICO 하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다,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합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쉽게 그 역시도 어떻게 됩니까? 정권에 해당이 되거든, 있잖아요. 그럼 다 뭐냐 하면 어디에 감독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자본시장법에 어떻게 됩니까? 다 따라야 되는 거거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부산 특구에서 열심히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는데 기회가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자본시장이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머니게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후발업자가 갬블에 그러니까 배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먼저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유리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본시장법을 굳이 따라야만 하느냐?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슈화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자본시장법을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배척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이제 타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어떤 유틸리티 토큰도 있고 이제 이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 뭐 제가 이야기했었고 자,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넘어가고 이것도 아까 전에 그러니까 교수님이 충분히 설명했었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어디에 애탁원에서 아마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제가 사실 이렇게 방송하면 안 되는데 애탁원 자문위원인데 그 애탁원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애탁원 같은 경우에 이제 정권사가 아까 전에 일본에 했던 건 어떤 거죠? 정권사가 이렇게 정권사는 뭡니까? 자본시장법이 따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조차도 어떻게 정권 그러니까 업비트나 빗썸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됩니까? 정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해서. 그리고 여기도 보면 중개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거 중개할 때 보면 정권사가 주로 많이 하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그 수탁하는 기능. 그 수탁하는 기능은 그러니까 애탁결정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애탁결정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권만 어떻게 전자정권만 보관해 주는 걸로 보관해 봤습니다. 그죠? 더 이상은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어떻게 규제감독은 어떻게 금융감독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은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시장인데 이런 시장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메리트 이익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요걸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뒤집다는 행맹론자도 아닙니다. 요게 있다면 이제 뭐냐면 만들어 협상을 해야겠죠. 뒷부분 뭐 일본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제 요 부분인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 요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역할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 금감원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투자자 보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요게 가치 평가입니다. 어떤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데 그 가치를 지금 정확하게 평가해내는 데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아마 젠거리라는 곳이고 어떻게 됩니까? 한국경제TV에서 하는 그러니까 코레이팅이라는 곳이 있고 미국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ICO 홀더라는 게 있고 ICO 벤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즘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신용평가사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상자산이 뭐냐 하면 암호화폐를 평가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STO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게 정말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평가 아니면 조각 투자했던 어떻게 됩니까? 윤종신이 아니면 그 뭡니까? 우리 그 뭡니까? 임창용은 아니고 그 노래 가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25억 술잔인가 뭐 그 이렇게 25억에 팔렸다는 어떤 그런 조각 투자부터 어떻게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아마 가상 시장이 활성화되고 뭐 가치 있는 어떤 시장, 새로운 어떤 시장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차피 지금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뭐 비트코인이 어떻게 몇 조가 되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뭐 몇 조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화폐 말고도 사실은 엄청나게 할 게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또 화폐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어떻게 집중하는 것보다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데 조금 더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부분인데 제가 요즘 이쪽으로 사실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저도 아까 전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막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됩니까? 잘해야지 쉽게 얘기하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제가 뭐 떠들었습니다. 네,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